안녕하세요. 양지종입니다. 리눅스 기초명령어 100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페이스트와 조인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컷, 그 다음에 소트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컷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컷과 그 다음에 AWK를 살짝 맛보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AWK를 살짝 컷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내용 이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보세요. 이게 뭐였어요? 필드였죠. 필드 맞죠? 이것도 필드, 이것도 필드였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필드, 컬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옆으로 가는 걸 로우라고 그랬습니다. 레코드, 로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일을 우리가 이거 네임, 그 다음에 KOR ENG 요거 했었어요. 요거 기억을 하시고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컷인데요. 섹션에 따라서 라인별로 컷 말 그대로 잘라낼 겁니다. 컷 한 다음에 옵션이 나오고 파일 땡땡땡 옵션 여기 대괄호 없죠?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옵션 대괄호가 있어야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파일은 생략 가능하고 여러 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뒤에가 오지 않으면 그걸 보통 표준 입력으로 받아요. 표준 입력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보세요. B 있으면 바이트 단위로 지정을 할 거고요. C는 문자 단위, D는 딜리미터 약자예요. 그러니까 필드 구분자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좀 어려워요. 바로 실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거는 따로 만들질 않고 지난번에 사용을 하던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름이요. 이렇게요. 자, 이거를 파일 하나로 했었죠. paste, name,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t 한 다음에 s로 합니다. 그러면 t는 화면에도 뿌려주고 이 내용이 s라는 파일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s 이렇게요. 자, 기억나시죠? 뭐다? 필드, 그 다음에 필드,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를 하고 싶은 건지 한번 보죠. 어디다 써먹는 건지. 자, 데이트 명령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9일 금요일이에요. 지금 17시 10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 금요일 날짜만 뽑아오거나 또는 요거 시간 요것만 뽑아오거나 또는 요것만 뽑아오거나 또는 요런 것만 뽑아올 수 있잖아요. 그쵸? 특정한 값만 뽑아오고 싶을 때 또는 후 했을 때 이 값이 나오는데 내가 뭐만 뽑아오고 싶다? 여기 이걸 터미널이라고 그러거든요. 터미널만 뽑아오거나 또는 요것만 뽑아오거나 요것만 뽑아오거나 이렇게 특정한 아니면 여기 날짜만 뽑아오거나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특정한 값만 뽑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이거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트를 갑니다. 잘라내요. 그 다음에 필드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필드 그러면 다 나왔죠. 잘 보세요.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다 나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딜리미터를 줍니다. 딜리미터를 이렇게 공백이라고 줘요.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공백이라고 준 거고 네 번째 필드를 뽑아 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네 번째 필드면 자 여기서부터죠.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러니까 금을 갖고 온 거죠. 그러면 내가 날짜와 시간을 가져오려면 이거 다섯 번째 필드겠네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필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필드는 이제 뭐겠어요? 연도. 두 번째 필드는 월. 세 번째 필드는 날짜. 맞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필드 값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응용을 해보면 자, 후 해보면 첫 번째 필드만 가져오면 이것만 되겠죠. 현재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 명만 이렇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범위 잡는 걸 해볼게요. 범위 잡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배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쓴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등장하겠거니 설명을 해주겠거니 이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에코 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 C 해갖고 Z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A부터 Z까지 대문자 한 세트가 출력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T까지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소문자 한 세트를 뽑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정수 1부터 20까지 뽑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죠? 자, 이거를 중간에 그냥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공백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공백을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해결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tr로 잘라내면 됩니다. 마이너스 d 한 다음에 공백을 잘라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tr은 다음 시간 정도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당장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씁니다. 잘라내겠습니다. 컷 한 다음에 마이너스 c 캐릭터 단위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조금 헷갈리면 여기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것만 갖고 오는 겁니다. 알파벳 지금 한 세트 26글자가 있는 거죠. 대문자 한 세트. 그러면 이거는 여섯 번째 것 가지고 왔죠. 20번째 문자 가지고 왔죠.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두 개를 줘보겠습니다. 2, 3. 그러면 A, B, C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6, 10. 예, 첫 번째, 여섯 번째, 10번째. 그럼 거꾸로도 될까요? 20번째, 20번째와 1번째. 근데 순서가 뒤집히지는 않죠. 1번째와 20번째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커트의 한계점입니다. 이거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걸 써야 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그 다음에 개수를 하나씩 줄 수 없고 범위를 줄 수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1부터 10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20부터 23까지. 만약에 순서를 거꾸로 주면요. 23부터 20까지. 예, 거꾸로 주면 말이 안 되죠. 예, 렌즈가 이게 거꾸로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봐보세요. 힌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면 뭐겠어요? 처음부터 5번째까지, 처음부터 10번째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끝까지도 있겠죠. 그러면 10번째부터 끝까지, 20번째부터 끝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앞과 뒤에 이거 생략을 하게 되면 끝까지, 뒤에다가 생략 마이너스 대시를 생략을 하면 끝까지, 앞에 쪽에 생략을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에서 이거 들어보셨을까요? 튜플 이런 거에서 이거 나오죠. 똑같습니다. 사실 정확히 알고 보면 파이썬이 여기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가져다가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범위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C 캐릭터 단위였는데 이번에는 바이트 단위거든요. 바이트 단위라고 해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바이트 단위라고 써도 동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맞죠? 5번, 처음부터 5번까지. 바이트 단위라고 해도 5번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와 C와 B의 옵션 중에 거대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자, 보세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잘라보겠습니다. 컷 마이너스 B 한 다음에 O 했어요. 다섯 번째 문자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죠. 첫 번째 거 가지고 와라. 안 되죠. 바이트 단위로 하면은 이게 오류가 나요. 7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캐릭터 단위로 가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C 1부터 끝까지. 자, 5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3까지. 이해되시죠? 똑같잖아요. 자, 3부터 6까지. 이렇게 뽑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이트 단위는 지금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한글 한 글자는 1바이트로 표현이 안 돼요. 한글 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2바이트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코드라고 하는 UTF-8 이런 유니코드 들어보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화면에 뿌린 거 할 때 에코 할 때 잠깐 보여드린 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다루고자 한다면 B 바이트 옵션으로 쓰면 안 되고 C 캐릭터 옵션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필드를 하겠습니다. 필드 공부합니다. 우리 이제 공부한 거죠. 자, cat s
요거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죠. 필드로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컷 마이너스 필드,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1과 2, 자 2와 3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국어 과목을 먼저 나오고 뒤에 이름이 나오고 싶어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나는 예를 들어서 요 값을 앞쪽으로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됩니다. 다른 걸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AWK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컷을 쓰면 이렇게 필드 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상황에 저 딜리미터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파일을 본 적이 있었어요. 헤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etc 패스워드 파일 10줄만 가지고 온 거죠.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P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0줄짜리 P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리눅스나 유닉스를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파일이 바로 이 패스워드 파일이에요. 정확하게는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글, 다음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네이버 컴퓨터에 etc 패스워드 파일에 내 아이디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자, 이거를 가지고 보면 이 파일의 구조가 이게 지금 뭘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콜론, 루트, 콜론, x, 콜론, 00, 콜론 어쩌고 저쩌고 쭉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이디고요. 그 다음 이게 패스워드, UID, 그룹 ID, 사용자 정보, 홈 디렉토리, 사용하는 쉘 이렇게 사실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끊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를 끊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cat 한 다음에 p죠. 이게 이제 이거를 컷 잘라냅니다. 딜리미터를 뭘로 주냐면 먼저 F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필드를 가지고 오세요. 필드에 구분이 없으니까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의 필드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필드를 구분을 합니다. 딜리미터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필드는 여기 X만 있잖아요. X. 그죠? 여기 X. 그럼 세 번째 필드는 ID만 있는 거예요. ID. 네 번째 필드는 그룹 ID. 그럼 다섯 번째 필드는 정보. 여섯 번째는 홈 디렉토리. 일곱 번째는 사용하는 쉘. 이렇게 뽑아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필드와 두 번째 필드, 첫 번째 필드와 세 번째 필드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뽑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검색할 때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가 이제 이게 사용자고 이게 프로세스 아이디거든요. 이게 부모 프로세스 아이디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해 가시다 보면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겠죠. 더. 그런데 이거를 컷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컷 한 다음에 마이너스 F. 자, 첫 번째 필드 다 나오죠.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딜리미터로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요. 자 이렇게 하면 맨 앞에 것만 가지고 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PS-EF 했을 때 요 맨 앞에 있던 요 부분만 지금 뽑아온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필드가 되겠죠. 첫 번째 필드가 됩니다. 그것만 뽑아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필드를 가지고 오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예, 이것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것부터 해보죠. 후 한 다음에 컷 한 다음에 마이너스 F. 자,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구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D를 한 다음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필드만 뽑아봐. 첫 번째 필드는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후 한 다음에 해서 봤더니 이 첫 번째 필드 값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나는 요걸 가지고 오고 싶다니까요. 또는 요걸 가지고 오고 싶어요. 요게 쉽지가 않아요. 컷에서는. 그래서 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AWK는 책이 한 권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프린트 한 다음에요. 자, 첫 번째 필드 가지고 와.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필드 가지고 와. 되죠? 세 번째 필드 가지고 와. 네 번째 필드 가지고 와. 0 하면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돼요.
아주 AWK라고 하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건 사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안에 함수도 있고요. 재현문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공부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하시고, 그러면 아까 이제 했던 거 되겠어요? 프리S-EF가 이것도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해보죠. 이제 AWK 자 프린트 %1 그러면 첫 번째 필드만 가지고 오겠죠? 자,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좀 짧은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로 보세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보기 좋게 공백을 주고 싶어요. 보기 좋게 여기다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역/T 해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탑키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거 있죠? 이 파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AWK를 프린트 $1 이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첫 번째 필드만 0 하면 모든 값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필드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 나오죠?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세 번째 필드를 맨 앞으로 오고 이름을 가운데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해요. 아시겠죠? 강력하죠?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냐면요, 여기다가 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순신님 국어 이런 다음에 이렇게 국어 점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 공백이 있으니까 좀 보기도 어색한가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한 칸을 공백을 지우겠습니다. 역/B를 해볼까요? 예, 그러면 되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거 아주 AWK는 강력한 기능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계속 해 가시다 보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컷 AWK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바이트 단위, 그 다음에 문자 단위.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바이트 단위는 한글 조심. 한글은 깨진다. 한글로 쓸 거면은 문자 단위로 써라. C로 써라. 그 다음에 D, 구분자를 써서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지정한 필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째, N번째만 딱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N번째부터 끝까지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N번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